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훈민조아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계약을 하는 등의 법률 행위를 할 때 착오를 하는 경우에 구제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민법 제109조에서는 의사표시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을 보시면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데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착오 취소는 법률 행위의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에 해당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표시를 한 사람이 표의자라고 하겠습니다.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법률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취소를 하게 되면 법률 행위는 소급해서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면 착오 취소의 요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표의자의 착오가 존재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착오라는 것은 법률 행위를 할 당시 실제로 없는 사실을 있는 사실로 잘못 깨닫거나 아니면 실제로 있는 사실을 없는 것으로 깨닫는 등 의사표시자의 인식과 그러한 사실이 어긋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식한 것과 사실이 다르다, 이런 게 착오라고 할 수 있겠죠. 단지 이제 사실을 잘못 인식하는 것이어야 하고 장래에 발생할 사실을 예측한 것에 지나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과 불일치가 있다고 할 수 없겠죠. 이런 것은 착오라고 보지 않습니다. 네, 두 번째는 법률 행위의 내용에 착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증인이 신원보증 서류인 줄 알고 사인을 했는데 실제로는 연대보증 서류였다. 물상 보증인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는데 채무자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을 했다. 이런 경우에는 판례가 내용의 착오라고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기나 연유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법률 행위의 내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동기의 착오의 경우에도 착오 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그 내용으로 삼았을 때 만약에 상대방이 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이 표의자의 착오 자체가 동기의 착오이긴 하지만 상대방에 의해서 유발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기의 착오도 의사표시 취소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기의 착오는 사실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무에서는 동기인지 내용인지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엄밀히 따졌을 때는 동기의 착오로 인해서 계약을 잘못 체결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기의 착오가 있었을 때 이것을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사실은 실무상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일률적으로 뭐의 경우는 된다, 뭐의 경우는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취소가 가능한지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난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입니다. 단순히 어떤 경미한 부분에 있어서 착오가 있었다고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여야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법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어떤 게 법률 행위의 중요 부분이냐? 이제 판례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그 표의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그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정도의 중요한 것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통적인 일반인 또 가정적으로 표의자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그런 표시를 하지 않았을 거다 생각되는 정도로 중요한 것이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되게 추상적이라서 좀 어렵긴 한 거죠.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내가 이 내용을 착각하지 않았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 보더라도 그게 착오가 있으면 안 했겠네. 이 정도의 두 개가 다 충족이 되어야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판례는. 예를 들면 이제 토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경계와 현황에 대한 착오에 대한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현황이나 경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계약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면 이 계약을 체결 안 했을 거라고 평가가 되면 착오 취소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착오를 일으켰다고 다 취소를 하게 해주면 결의 질서가 무너지잖아요. 상대방도 신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착오를 일으키는데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보호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 거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판례는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것, 이렇게 들고 있는데요. 이게 또 되게 판단의 문제인 거죠. 사실 종합적으로 다 고려를 하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취소를 할 수 있는 경우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 바로 이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었지만 상대방은 이 사람이 착오를 일으킨 걸 알고 이걸 이용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하게 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상대방도 보호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착오를 일으킨 걸 알고도 이용했다면 이 상대방은 이미 신뢰할 만한 게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상대방이 알고 이용해서 법률 행위를 하게 한 것, 이때는 착오 취소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착오 취소를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되고 표의자의 착오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해야 된다. 세 번째, 법률행위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해야 된다. 네 번째,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착오에 의한 취소가 제한이 되는 경우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계약 이외에 선의의 3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 부동산을 매수인이 다른 사람한테 팔았다. 이런 경우에는 제3자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 3자가 계약이 착오 취소될 걸 모르고 신뢰를 해서 매수했는데 이게 착오가 취소돼 버리면 다 돌려줘야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3자가 선이라면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법문에 박아두고 있습니다. 이제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법률에는 무효가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급적 무효에 따라서 원상회복 의무가 따르게 됩니다. 각자 상대방이 주고받은 것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원상회복 의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토지 매매 계약이 취소가 됐다.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토지를 돌려주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돈을 돌려줘야겠죠. 어쨌든 뭐 이자라든가 뭐 부동산 임대료라든가 이런 이제 짜잘한 문제는 이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상회복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착오 취소 입증 책임은 기본적으로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겠죠. 그래서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는 사실과 착오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 이런 것들을 이제 취소를 하는 사람이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대한 과실 여부는 상대방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법문에 보시면 착오 취소를 해놓고 단서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엔 취소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입증 책임의 문제인데요. 이 본문의 경우에는 착오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 거고, 단서의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증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착오 취소는 뭐 특별히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일방의 의사표시를 하기만 하면 착오 취소가 되는데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아니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증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착오 취소 기간은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일반적인 취소권 행사 기간인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은 착오 취소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